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의장 선생, 나는 먼저 미로슬라브 라이치악 선생이 유엔총회 제72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나는 먼저 4일 전에 신성한 이 유엔 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연설에 대해 론평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자기의 망언으로서 취임 8개월 만에 백악관을 수판할 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데 이어 유엔 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손바닥만한 땅떼기를 손에 놓기 위해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늙어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식과 종소가 온전치 못한 데로부터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을 로켓과 결부하여 모독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하여 그는 전체 미국 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묘를 제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고 성명하셨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질래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차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의장 선생, 본 회의의 주체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행성에서의 평화롭고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평화롭고 유족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국제적 정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유엔의 기본 사명의 하나입니다. 의장 선생, 유엔 헌장 제1조는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 해결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에서는
한 대국의 횡포한 강권과 조닝에 의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강권과 조닝을 합리화, 합법화하고 진리와 정의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허용무긴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정의가 제일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조선반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거의 부정의가 뽀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 사이의 대결입니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샬룩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 시기 원자탄을 사용하겠다고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위협한 나라이며 전후에는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냉전 시기에 시작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냉전 후에는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더 공격적인 성격으로, 더 많은 핵 전략 자산들을 동원하여 한 해에도 몇 차례씩 해마다 벌려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의 최고 당국자가 우리에게 화염과 분노를 들씌우겠다, 완전 파괴시키겠다 하고 포건하는 것보다 더 큰 핵 위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미국 때문에 핵무력을 오늘의 경제로 강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역사가 장장 70년을 헤아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끝내는 폭발점에 이르렀으나 유엔에서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정의를 부정의로 범죄시하는 교리 아닌 교리들만 란발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제적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오직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며 폭제의 핵은 정의의 핵마치로 내리쳐 다스려야 한다는 천리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천리에 따라 최후의 선택으로 취한 정정당당한 자유적 조치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 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총회에 참석한 모든 나라 대표들은 우리 공화국이 다른 핵 보유국들과는 달리 핵무력의 개발과 고도화의 모든 단계별 시험 과정과 그 결과들을 그시 세상에 공개하여 온 데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이 비상이 강화됨으로써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도발을 가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에 대해 운운해도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선적인 선택은 아니다. 등의 구구한 조건부를 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 안전도 공고해졌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와 핵 타격 능력에 대한 그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호가 새겨진 대륙간 탄도로켓과 만리창공의 우주를 날았고 우리 로켓의 전투부가 태평양의 검푸른 수면 위에 자욱을 새겼으며 수소탄의 거대한 진폭을 온 행성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핵 보유 결심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실로 이루어진 오늘의 핵 강국 지위, 로켓 강국의 지위는 영원 불멸할 공화국의 운명으로 되었습니다. 의장 선생, 유엔이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자기 역할을 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사회의 비민주주의적인 구태와 결정적으로 관련됩니다. 유엔 헌장을 제1조부터 무시하고 철두철미 상임리사국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사회입니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할 때 대한 문제가 벌써 1992년 유엔 총회 제47차 회의 결의 47회 62호로 결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안보리사회 개혁 문제가 매해 유엔 총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25년째 아무러한 진전도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현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임리사국이면 혼자서도 190여 개 유엔 성국들의 총의를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반민주주의적인 기구가 바로 유엔 안보리사회입니다. 나는 이 연단에서 안보리사회가 만들어낸 반공화국 교리들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엔 안보리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에 위반되게 그리고 위성 발사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로 핵시험 금지에 관한 국제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철저히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핵시험을 훨씬 많이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제멋대로 핵시험을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로 매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 헌장 제51조에 어긋나게 그리고 각종 신형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개발을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그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교리들이 계속 통과되는 것은 핵 보유국들인 상임리사국들이 저들의 핵 독점 지위를 고수하는 데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은 핵무기 전파 방지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의 핵 보유는 핵무기 전파 방지의 견지에서 보아도 정정당당한 자의적 조치입니다. 핵무기 전파 방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원래 비핵 국가들에 대하여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핵 보유국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제약국의 최고利益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의 제10조 자체가 국가의 최고利益이 핵 전파 방지보다 우위에 놓여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핵 보유회로 떠밀어 버림으로써 제 스스로가 국제적인 핵무기 전파 방지 노력을 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반공화국 교리들이 그 어떤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안보리 사회의 반민주주의적인 구태와 기득권 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로켓을 가지게 된 것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량 살륙 무기가 있다고 꾸며낸 미국의 그 악명 높은 큰 거짓말과 똑같은 큰 거짓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밀을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핵 보유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은 다른 유엔 성국들이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강박하려는데 목적을 둔 술수입니다. 저들은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에서 빠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을 동원 희생시켜 제리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음흉한 리기적 행위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안보리사회 결의들의 법률적 타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연단이라도 조직할 때 대한 문제를 유엔 사무국에 제기하였으나 사무국은 9달이 지나도록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대규모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조성하는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에 대하여 공화국 정부가 수차에 걸쳐 거듭 제소하였지만 유엔 안보리사회가 단 한 번도 상정 논의하지 않고 매번 외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유엔 헌장은 모든 성국들의 안보리사회 결의를 존중하고 리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사회의 반공화국 결의들이 진정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구태의 미국이 자국의 전체 대사들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의 그 리행을 강박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남선과 같은 하수인들까지 내몰아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엔 성원국들은 안보리사회 결의를 대하는 데서 개별적 대국의 강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판단으로 그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 여부를 갈라보아야 하며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서 리사회의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선생,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창건 첫날부터 제재를 가해왔으며 70년을 헤아리는 우리 공화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자강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간구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간구한 투쟁을 거쳐 우리 국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적대 세력들의 제재가 더 악착해진다고 하여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공화국에 가해진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제재로 인하여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를 계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 구 추종 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일부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물리적 및 도덕적 피해를 철저히 조사 집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재 압박 소동의 한계점에 이르러 조선반도 정세가 끝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따지는 데서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의장 선생, 우리 대표단은 이 기회에 미국의 강권과 전행, 일방적인 봉쇄 시도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쿠바 정부와 인민들에게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위협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인민에게도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갖은 악행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 정부에 대해서만 각종 공격을 가하는 부당하고 비열한 처사가 더는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강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 thank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 now give